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 국어과의 독보적 국어 TV입니다. 오늘은 수능특강 적용학습 고전시가 2강 동동하고 황계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수능특강 46페이지입니다. 책이 없으시면 형광펜으로 칠해드린 독보적 국어 블로그로 가시면 지금 수업하고 있는 수업용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4번 보기 먼저 보겠습니다. 동동과 황계사는 님을 향한 사랑과 임과의 이별에서 비롯한 슬픔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자, 님을 향한 사랑, 님과의 이별에서 비롯된 슬픔을 노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화자의 내면 심리는 두 작품에서 서로 다른 태도로 나타난다. 동동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결핍의 상황을 거듭 환기하면서 슬픔과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님의 훌륭함을 예찬하면서 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한다. 황계사는 조금 이따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동동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결핍의 상황, 이별한 상황이죠. 을 거듭 환기하면서 슬픔과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님의 훌륭함을 예찬하면서도 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동이라는 작품은 님과의 이별 상황에서 슬픔과 원망의 감정을 나타내면서 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시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동동은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는 뭐 당연히 고려시대 노래고요. 분절체 또는 분연체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고려가요니까 원래 노래였습니다. 원래 노래였고 소교라고도 하는데 노래로 본다면 1절, 2절, 3절 이렇게 나눠진다는 뜻이고 분절체, 나눌 분자의 절이죠. 지금 가사만 전해지니까 일종의 시처럼 읽히는데 시로 본다면 1년, 2년, 3년 이렇게 나눠진다는 뜻으로 분연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작품을 노래로 보느냐 시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고 같은 말입니다. 고려가요의 두 번째 특징은 후렴구가 있다는 거죠. 이 작품에도 보면 아의 동동다리가 각 연의 끝에서 반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후렴구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운율을 형성하고요. 두 번째, 아의 동동다리라는 말이 반복이 되면 아 이게 동동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에 통일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후렴구가 들어가는 위치가 각 연의 끝이니까 각 연을 분절시켜주는 성격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을 이렇게 보시고 여러 연으로 돼 있는 길이가 좀 되면서 각 연의 끝에 후렴구가 달려 있다면 아 얘는 고려가요구나. 고려가요는 물론 경기체가 같은 사대부 노래도 있지만 대부분이 서민들의 노래입니다. 서민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좀 소박하고 아무래도 좀 솔직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교적인 내용이나 무슨 뭐 대단한 철학적인 내용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이번 수능특강 같은 경우에는 동동이 완전 현대어로 바뀌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고전 문학이라고 해서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정월의 냇물은 얼고자 녹고자 하는데, 정월은 음력 1월입니다. 이연 보시면 2월의 보름에 3년은 4월 아니죠. 달별로 돼 있네요. 달별로 돼 있는 걸 월령체라고 하죠. 월령체. 1월은 어떻고 2월은 어떻고 3월은 어떻게 이렇게 각 달별로 노래가 구성이 되는 걸 월령체라고 하는데, 현재 전해진 바로는 동동이 제일 오래된 월령체 문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월령체 문학입니다. 정월의 냇물은 얼고자 녹고자 하는데, 아으는 아무 의미가 없죠.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들어가는 걸 여음이라고 하죠. 그죠? 얼고자 녹고자 하는데, 자, 정월 음력 1월이니까 양력으로 2월이나 3월쯤 됩니다. 그래서 냇물이 완전 꽁꽁 얼어 있는 시기는 지나고, 좀 겉은 좀 얼어 있지만 속은 좀 녹아서 흘러가는 뭐 그런 상태인데, 냇물도 꽁꽁 얼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조금씩 얼고자 녹고자 하는데, 세상 가운데 나서는 몸이여 홀로 지내가는구나. 이 몸은 화자겠죠. 그죠? 그럼 화자는 혼자서 지내갑니다. 냇물로 생각한다면 항상 얼어 있다 이거죠. 화자는 늘 얼어 있고 혼자서 지내고, 냇물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니까 둘 사이는 서로 대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화자가 외롭다는 상태를 이 냇물이 좀 더 자세히 보여주고 강조해 준다고 볼 수 있는데, 화자의 상태나 어떤 감정 같은 거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사물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니까 냇물도 일종의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자의 외로움을 강조해주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2월 보름은 연등제를 했다고 해요. 고려시대 때. 요즘 부처님 오신 날 뭐 거리에 붙여놓는 그 연등을 뭐 달고 하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은데, 2월 보름에 높이 켠 등불 같구나. 만인 비추실 모습이로다. 누가요? 님이요. 님의 모습이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라고 했는데,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라고 하는 게 외모가 만인을 비출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만인을 비춰줄 만한 인품을 지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불은 님의 인품을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고, 4월 아니죠. 오시는구나 꾀꼬리세요.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계신가? 자, 녹사라고 하는 거는 고려시대 당시의 벼슬 이름입니다. 벼슬 이름이고, 아마도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계신가 했으니까 이 녹사님이 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벼슬을 가진 사람이 님이니까 아마 남성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화자는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꾀꼬리 새는 4월을 잊지 않고 돌아와요. 근데 녹사님은 4월이 돼도 안 돌아오죠. 그렇게 본다면 이 꾀꼬리하고 녹사님도 서로 대조된다고 볼 수 있고, 꾀꼬리라고 하는 게 이 화자의 외로움을 더 잘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5월, 6월, 7월 다 생략되고요. 8월 보름 무슨 날입니까? 추석이죠. 가윈 날이지만 한가위, 추석 얘기하는 겁니다. 추석은 지금도 뭐 최고의 명절이지만 고려시대 때도 최고의 명절이었나 봐요. 가족들 다 모이고 뭐 그렇게 한 명절이었던 모양인데, 그렇게 대단한 명절이지만 님을 모시고 지내야 오늘날이 가윈날이로다. 님을 모시고 지내야 진정한 추석으로서 명절로서 의미가 있다. 근데 님이 없으니까 외롭다. 뭐 그런 말이겠죠. 10월에 점여 놓은 보리수 같구나. 보리수 나무 같구나. 점인다고 하는 건 얇게 잘라 놓는다 그런 말인데요. 꺾어버리신 후에, 보리수 나무 가지를 꺾어버리신 후에 그 점여서 아마 지니는 풍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리수 나무를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으시구나. 이 화자의 처지랑 비슷하죠. 화자가 님과 사랑을 했다가 지금 님이 떠나고 버려진 상태가 됐으니까 내가 보리수나무 처지 같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리수나무는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그 사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버림받은 신세를 한탄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원래 동동은 정월부터 정월 들어가기 전에 서사도 있기는 한데요. 서사부터 해서 12월까지 다 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접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월, 2월, 4월, 8월, 10월만 보지 마시고 정월부터 12월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고려가요고요. 님에 대한 송축 나왔었죠. 2월 보름에 높이 켜놓은 등불 같다. 만인을 비추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은 뭐 꾀꼬리 새는 4월마다 오는데 녹사님은 안 오고, 그 다음에 한가위가 됐는데도 님이 없어서 한가위 같지가 않고, 진정한 한가위 같지가 않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죠? 자, 이 노래는 분절체 형식과 아까 이야기했지만 1절, 2절, 3절 이런 식으로 절이 나눠져 있다는 형태입니다. 후렴구 사용 등에서, 자, 분절체 형식 후렴구 사용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려가요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고려가요의 형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나 원령체라는 점이 특이하다. 자, 원령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월, 2월, 3월, 4월, 1월 노래, 2월 노래, 3월 노래 이런 식으로 달별로 전개되는 그런 형식을 원령체라고 합니다. 남녀의 이별을 제재로 하여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새로워지는 님에 대한 그리움을 애절하게 노래하고 있다. 전체 일관되게 흐르는 내용은 님에 대한 축도와 사랑이지만
1년 12개월의 특성에 맞추어 송축과 찬양, 떠나버린 님에 대한 원망과 한스러움, 그리움 등을 표현하고 있어 한 여인의 슬픈 마음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복이 나 먼저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4번 복입니다. 황계사의 화자는 의문문의 형식을 빌려 떠난 후 돌아오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을 주로 드러내면서, 자, 의문문 형식이라고 그랬고 님에 대한 원망을 주로 드러내면서 이별이 지속되는 원인이 자신보다 님에게 있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한편으로 님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 요걸 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계사는 가사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 가사 중에서 조선시대 12가사에 속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12가사가 그 당시에 많이 불렸던, 노래로 불렸던 가사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럼 노래로 불리다 보니까 좀 대중성이 필요했겠죠. 그 대중성 때문에 아래쪽에 3번을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황계사는 조선 후기에 대중적으로 크게 인기를 얻은 12가사 중에 하나로서 노랫말에 반복과 병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후렴구가 첨가되기도 한다. 작가의식에 기반해 일관된 주제를 담아내기보다 여러 갈래의 기존 작품들, 한시의 내용을 차용하기도 하고 고전 소설의 내용을 차용하기도 했는데요. 작품들로부터 청중에게 익숙한 표현을 차용하고 조합해 노랫말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자, 기존 작품들 특히 도연명의 사시라는 한시에서 많이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만중의 구운몽이라는 고전소설에서도 차용을 했습니다. 이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일조 난군 이별 후에, 난군이라는 말은 남자죠. 남자니까 난군이라는 말에서 화자가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조 난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야 끊어져서, 자네 님이겠죠. 일정 못 오던가, 일정 정말로 과연 못 오던가, 무슨 일로 아니 오더냐. 이 아해야 말드소. 이 아해야 말드소라는 말이 진짜 무슨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한테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반복되는 후렴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동동에서도 이야기했는데 후렴구는 같은 구절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복이 되면 당연히 운율이 형성이 됩니다. 황혼 저문날에 개가 짖어 못 오는가? 님이 못 오는 이유가
첫 번째, 황혼 저문날에 해가 질 때쯤 돼서 개가 너무 짖어서 못 오는가. 첫 번째 추측입니다. 님이 오지 못하는 이유. 이 아해야 말드소,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위에 이 아해야 말드소하고 똑같이 지금 어떤 아이에게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겁니다. 춘수가 만사택하니 물이 깊어 못 오던가. 이 아해야 말드소. 하운이 다기봉하니 산이 높아 못 오던가. 자, 춘수가 만사택하니 하운이 다기봉하니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도연명의 사시에서 인용한 겁니다. 춘수가 만사택한다는 말은 봄물이 사방 연못에 가득하다 이런 말입니다. 봄물이 사방 연못에 가득하니 물이 깊어 못 오던가. 하운이 다기봉하니 하운 여름 구름. 기한 봉우리마다 많으니. 여름 구름이 기한 봉우리마다 많으니 산이 높아 못 오던가. 이게 아까 도연명의 사시를 인용했다고 했는데 제목이 사시잖아요. 뭐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노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춘수 봄이고요. 하운 여름이죠. 아마 가을도 나오겠구나 하는 거 알 수 있는데 우리 수능 특강에 실린 부분에서 가을은 나옵니다. 겨울은 안 나오고. 조금 이따 또 하나 나오겠죠.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대사 성진이는 석교상에서 돌다리 위에서 팔선여 데리고 희롱한다. 육관대사 성진이 팔선여는 다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 김만중의 구운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김만중의 고전소설 구운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냥 들어갔다기보다는 성진이는 팔선여 데리고 희롱합니다. 소설 속에서 보면 성진이 팔선여 각각하고 결혼을 해서 8명의 부인을 두는데 그러면 성진과 팔선여는 지금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이 화자 같은 경우에는 님이 떠나서 안 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요거는 대비를 통해서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어자 좋을시고. 자, 지어자 좋을시고도 보시면 지금 님이 없어서 외롭다는 노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어자 좋을시고는 상황에 전혀 안 맞죠. 상황에 맞지 않는데 왜 들어갔을까요?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2가사 중에 하나라고 원래 노래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공연에 좋을라 그러면 아무래도 흥도 좀 나야 되고 그 공연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적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노래로 부르는 가창하는 가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아해야 말드소처럼 이 지어자 좋을시고도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후렴구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고려가요의 후렴구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각 연의 끝에 반복이 되는데 이 작품에서는 지어자 좋을시고 하고 이 아해야 말드소가 두 개가 반복이 됩니다. 병풍에 그린 황계 수탉이, 황계라는 말이 누런 닭이라는 뜻이니까 황계 수탉은 의미가 좀 중복되는 거죠. 두 날개 둥덩치고 짧은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애후리어 길게 휘둘러서 병풍에 그려진 수탉이 날개를 치면서 목을 빼서 긴 목을 휘둘러 사경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1점은 경을 또 5단위로 나눈 시간이라 지금 수능특강 밑에 설명 나온 거로 보면 1시 24분 정도다. 어쨌든 간 한밤중입니다. 사경 1점에 날새라고 꽃게요 울거든 오려는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병풍에 그려놓은 닭이 날개를 치면서 꽃기어 운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져야 올려는가? 이 말은 님이 안 오는 것에 대한 원망으로 볼 수 있겠죠. 자네 어이 그리하여 아니오던고. 너는 죽어 황하수 되고 황하의 물이 되고 나는 죽어 도대선 되어. 도대선은 큰 나룻배입니다. 죽어서 황하수가 되고 도대선이 되고 어쨌든 간 죽어서 뭔가로 다시 환생한다는 건 불교의 윤회사상이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반복이 있고요. 뭐이나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대구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 불고 물결 치는 대로 어하 두덩실 떠서 노자. 님하고 죽어서라도 황한 물이 되고 도대선이 돼가지고 좀 두둥실 떠서 놀고 싶다는 임과 즐겁게 지내고 싶은 소망이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저 달아보느냐. 님 계신데 명휘 밝은 빛이에요. 명휘를 빌리려면 나도 보게. 자, 달한테 하는 말로 봐야 되겠죠. 저 달아보느냐. 님 계신데 명휘를 빌리렴 나도 보게. 원래 순서대로라면 저 달아 나도 보게. 님 계신데 명휘를 빌리렴 이 순서가 맞겠죠. 그래서 문장의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도치법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아해야 말드소. 추월이 양명휘하니 아까 가을 나올 거라 그랬잖아요. 요거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연명의 사시에서 인용한 부분입니다.
추월, 가을, 달이고요. 양명휘, 밝은 빛을 날린다. 그런 말이니까 가을 달이 밝은 빛을 날리니 달이 밝아 못 오던가. 어디를 가고서 내 안이 오더냐. 요거는 님에 대한 원망으로 봐야 되겠죠. 지어자 좋으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적 상황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데 일종의 후렴구 성격이고 가창하는 노래로 부르는 가사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좀 흥도 돋우고 그러기 위해서 쓰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작품은 후렴구 이 아해야 말드소 지어자 좋으시고 요게 쓰여서 작품 전체에 형태적인 안정감을 주고 운율감을 조성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각 연을 분절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이 안 나눠져 있어서 연을 분절한다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후렴구의 특징, 고려가요에서 특징인데 이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작품 전체에 안정감을 주고 운율감을 조성함. 그 다음에 부정형, 의문형 문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니 오더냐, 못 오는가. 의문형이기도 하면서 아니, 못 요런 부정형 말을 써서 님의 부재를 통한 화자의 절망감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정리하시면요. 갈래는 가사인데 가창하던 가사 중 하나고 12개 가사 중에 하나라고 그랬고요. 돌아오지 않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작자 미상의 12가사 중 하나로 황계타령이라고도 한다. 이별한 뒤 돌아오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과 기다림, 그리움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창단은 특성을 고려하여 이 아이야 말드소와 같은 후렴구나 내용과 상관없는 지어자 좋을시고 같은 조음구가 사용된 것이 특징이다. 자, 오늘은 이별의 슬픔을 다룬 두 작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2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3강 때 다시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